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저는 30대 후반을 넘어가면서부터 결혼을 포기하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들 결혼하고 아이를 갖고 다들 아빠가 되었고 어느샌가 저는 대화에도 잘 끼지 못하는 그런 노총각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얼마 전 결혼한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결혼을 하지 못하면 그냥 혼자 늙어 죽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며 지냈는데 막상 소개를 받은 여자분은 저보다 1살 어리고 7살짜리 아들을 키우고 있는 돌싱녀였습니다. 제가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혼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생각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망설여지더군요. 그 여성분도 친구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 소개를 해줘서 등 떠밀리듯이 나오긴 했지만 아이를 키우느라 본인도 정신이 없고 아직 재혼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가끔 만나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그런 좋은 친구로 지내게 되었는데 한 번은 이 친구가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술을 한잔 하자고 해서 술을 먹고 있었는데 술을 먹다가 막 울더라고요. 마흔이 다 되어가는 여자가 아이처럼 우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흘깃흘깃 훔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괜히 나쁜 놈이 된 것 같았어요. 뭐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자꾸 전 남편이 찾아오는데 정말 너무 힘들다. 전 남편이 왜 찾아와? 애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그 친구에게 지난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신랑이 원래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논팽이처럼 지내서 돈도 본인이 벌어오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신랑이 바람을 피우는 걸로도 모자라서 그 친구를 때리기도 했었고 그래도 아이를 생각해서 참고 지내기를 몇 년. 신랑은 나아지는 모습이 없어서 결국 땡전 한 푼도 못 받고 이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신랑이 이제 와서 아이를 보여달라고 한다면서 우는데 그동안 이 사람이 참 많이도 힘들었겠구나 생각을 했고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 그 친구에게 눈길이 가더군요. 예전이라면 아무렇지 않을 사이였는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나니 동정인지 부성애 같은 건지 곁에서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날 이후 몇 개월 뒤 제가 먼저 만나자고 해서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국 재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재혼을 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지만 그래도 제 곁에서 즐거워하는 아내를 보면서 힘든 시간들을 이겨냈습니다. 제가 재혼을 할 때 가장 어렵고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바로 아내의 아이였는데 갑자기 재혼했다고 없던 아빠가 떡하니 생기면 이상할 것 같아서 시간을 두고 친해지려고 몇 번 만나기는 했었습니다. 재혼을 하기 직전에 아내가 말을 하기를 아이가 미술 쪽에 재능이 있는데 마침 사촌이 미국에 있어서 좀 어린 나이이긴 하지만 유학을 생각하고 있다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예술 쪽이라고 해도 좋은 대학을 가려면 입시 제도를 거쳐야 하는데 아이의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싶다고 하면서 저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아직 친해지기도 전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아이의 유학 소식에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저는 그러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린아이 혼자서 타지 생활 정도가 아니라 아예 타국으로 가는 게 마음이 쓰여서 아내에게 몇 번이나 당신도 같이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안 보낼 순 없냐 물어봤지만 아내는 언제나 사촌이랑 아들이 너무 친해서 괜찮다고 하기만 했어요. 그렇게 결혼 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6개월 동안 저는 다른 사람들이 그러하듯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면 따뜻한 밥 냄새가 나고 샤워를 하고 나오면 향긋한 섬유 유연제 냄새가 나는 그런 삶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이제야 정말
사람이 사는 것 같았는데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회사의 창립 기념일이라 일찍 퇴근을 한 날이었습니다. 퇴근을 일찍 하기도 했고 오랜만에 와이프가 좋아하는 빵가게에 들려서 빵을 사서 집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집 앞에서 와이프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차 속도를 내고 있었는데 와이프의 옆에 웬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장바구니까지 들고요. 멀리서 보니 흡사 부부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저희 집으로 같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혹시 그 남자가 슈퍼 배달 알바인 건가 싶어서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남자는 2시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깜빡 잠이 들었는데 어느새 밤이 되어 있었고 집으로 돌아가니 여느 때와 같이 맛있는 밥과 함께 아내가 웃고 있었어요.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음식 다 식겠다. 어? 아, 일이 바빴어. 그래? 오늘 당신이 좋아하는 동태탕 끓였어. 추운데 얼른 앉아. 그렇게 아내와 밥을 먹는데 이상한 생각을 떨칠 수 없었는데 그렇다고 또 이상한 증거가 있진 않으니 찝찝할 노릇이었습니다. 한참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쓰레기통에 빼꼼히 튀어나온 비닐이 보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을 그 상황에서 벌떡 일어나 쓰레기통 안을 보니 휴지 뭉치들과 쓰고 난 콘돔이 눈에 보였어요. 혹시나 했는데 그 광경을 보고 아내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고 물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모르는 일이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친구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남자친구랑 우리 집에 온 것 같다는 개소리를 하는데 그 친구가 누구냐 물어봤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있는 대로 화를 내고 그날은 각자 방에서 잠을 자고 저는 출근을 했습니다. 며칠 뒤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집 근처를 서성이고 있는데 저처럼 집 근처를 서성이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자세히 보니 아내의 전남편이더군요. 아내의 이야기처럼 본인의 주변을 집요하게 맴돌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요. 네? 남의 집 앞에서 이러지 말고 돌아가세요. 누구신데요? 당신 전 아내가 지금 제 아내예요. 재혼했습니다. 그럼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유학 중이에요. 참나. 네? 그 애 지금 그 여자 친정집에 있고 학교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학비까지 냈는데. 그건 모르겠고 오늘도 아이 보고 오는 길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왜 오신 거예요? 그 여자한테 아이 받으러 왔습니다. 그 여자 애 키우면 안 돼요. 그건 바람 피우고 폭행까지 한 사람이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폭행이요? 바람이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저 여자 저랑 살 때 바람 수도 없이 많이 폈고 심지어는 아이를 데이트하는데 데려간 적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폭행이요? 와이프가 하도 술을 먹고 저한테 난동을 부리고 자는 아이 방에 들어가려고 하길래 말리다가 같이 넘어지면서 사고로 머리가 좀 찢어지긴 했지만 정말 사고였어요. 그리고 그날 딱 한 번뿐이고요. 저 여자는 애엄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폭행을 빌미로 이혼을 하더니 애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고 저한테 데려가더니 애도 안 키우면서 양육비는 꼬박꼬박 받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달려오더니 그 전남편이라는 사람한테 쌍욕을 했고 전남편은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아이를 돌려달라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전남편이라는 사람을 발로 차버리고는 저를 끌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알고 있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 맞는지 무서웠어요. 아내가 잠든 사이 아내의 노트북을 봤는데 휴대폰과 연동이 되어 있었는데 사진 앨범에는 아이 사진은 없고 웬 남자들과 찍은 사진들이 있었는데 그 대상이 한 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은 날짜를 보니 다 최근, 그 수만 해도 한 3, 4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줄 알았던 아내는
알고 보니 데이트 대행 알바 같은 걸 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고, 아이는 정말 그 남자의 말처럼 친정집에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문자로 계속 아이의 소식이라든지 아이를 데려가라는 말을 했고, 아내는 아직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죠. 저는 아이를 숨기면서까지 남자들을 만나고 바람을 피우는 아내가 경멸스러웠습니다. 저에게는 바람을 피우고 아버지와 이혼하고 저희를 버린 엄마가 있기 때문인데, 자고 있는 아내에게 말을 하는 것조차 싫어서 그대로 두고 나와버렸습니다. 다음날 아내에게 합의 이혼 신청서를 보냈고, 아내는 못해준다며 그 종이를 계속 찢어대는 바람에 결국 이혼 소송까지 진행했습니다. 아직도 소송은 진행되고 있지만 저는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그 아이에게는 미안하지만 저런 엄마라면 없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